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저는 혹시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우리 양평 고속도로 용역 지출 관련 자료는 못 주시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실무자가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리도록 해주세요. 여기 시간만 가는데. 짧게. 이거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지금 네. 저기 경비 관련해가지고 네. 그 경비는 인건비하고 경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인건비 부분은 총액으로 이미 계산이 돼 있어서 이건 정산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상관이 없고 경비 부분에서 이제 그 출장비하고 인쇄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니 뭐 인건비도 안 주셨어요 저한테. 그거는 그 정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 계약에 있는 네. 그대로 해서 이제 원래 그런 건가요? 용역에 대해서는 지출 결산을 하지 않나요? 그 인건비 부분은 이제 총액으로 이게 돼 있기 없다는 때문에.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국가 예산 쓰면 진짜 10원 한 장까지도 다 영수증 처리도 하고 다 증빙하는데 이 용역은 그게 없다는 거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없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문제가 된 게 저는 한 세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나는 김건희 이 여사 일가가 거기 땅을 갖고 있어서고, 또 하나는 이 장관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느닷없는 백지화를 하면서고, 또 하나는 사실 용역 과정이라도 굉장히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었으면 이런 좀 여러 의혹이 없었을 텐데, 용역도 워낙 불투명하고 주먹구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의혹들이 재생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뭐 생산적인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논란이 우리의 이 국토부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행정부의 행정에 좀 뭔가를 남기려면 이 용역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용역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용역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찾다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예결산 같은 것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진짜 100만 원, 200만 원만 국가 예산 써도 엄청난 지출 증빙을 국민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19억,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용역비는 지출 결산 자료 자체를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묻지마 지출 하신다는 거로 지금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아까 이제 그 기술자 이력서 요구도 했었는데, 이력서는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회사 조직도 하나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어요. 근데 저희가 PT 보시면 키 넘겨주세요. 저희가 과업지시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기술자들에 대한 규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술자 바뀔 때마다 승인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일요일 날 저희 보좌진 대상 설명회에 용역사들 4분 참석하신 거 아세요? 이 중 3분이 명단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시는 4분이 저희 국토위 보좌진들 대상으로 설명해 오셨어요. 3분이 어디에도 명단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 과업지시서 여러 가지 착수 서류, 준공 서류 어디에도 이름 없는 3분이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전문가래요. 승인하셨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승인하셨으면 바로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주 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착수계에 있는 이 기술자 명단에 계신 분들이 진짜 일을 했는가? 저는 안 했다고 아주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근거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든요. 인건비 지출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요. 이분들이 공정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 요구에 거부를 하면서 실제로는 국회에 소명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착수계에 존재하는 이 기술자 명단이 허위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술자 명단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전혀 증명이 되지 않고 이 분들에게 인건비 지출을 하거나 뭐 보고서상 이름이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증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회에 와서 설명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와서 설명한다. 이러면 착석에 있거나 저희가 준공서류에 있는 명단이 허위 아닙니까?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장관님?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확실히 해보시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허위 서류라면 이거는 무조건 고발하셔야 됩니다. 허위 기술자 명단으로 우리의 사실은 용역, 이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장당 업자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국토부가 실제로 1년에 여러 건 이런 일들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입찰 서류의 거짓 기망을 국토부, 정부에 대해서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정당 업자로 당연히 등록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린다고 그리고 이미. 지출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기에 있는 명단에 계신 분들보다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만 용역을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산정 금액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 반, 재경비 반, 뭐 이런 식인데 재경비는 그냥 인건비의 110% 하는 아주 주먹구구 묻지마 지출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금액의 절반의 절반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따가도 추가적일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경동과 동해에 있다가 그 증인 출석하시는 분들이 절반 뭐 동해는 노선 계획에 대해서만 하고 뭐 경동은 절반 또 뭐 교통량 평가 정도만 지금 수행하고 있대요. 한 두세 분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몇십 분이요. 이 인건비, 이 용역비, 이 수십억 지출되는 이 용역비가 장관님께서 그렇게 혐오하시는 정관 카르텔에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지출이. 이 용역비에 대한 반드시 합리화 조치를 해야 된다.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 듣고 많이 들어주셔야 뭐 답변하시죠. 용역비 합리화해야 된다는 의견. 확인해 보고 말씀드린다고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네. 우리 장철민 위원님의 말씀이 입찰을 받기 위한 기술자 명단과 그 다음에 가장 잘 아는 기술자가 설명회로 왔을 때에 그 기술자가 입찰을 받기 위한 서류상에 있었던 기술자와는 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만약에 서류상의 기술자와 실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가 다를 경우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라는 게 우리 장철민 위원의 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반드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답변은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답변하시는 거로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네. 장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